어머니는 남편과 일찍 이별했습니다. 그날 이후 집은 조용해졌고 어머니는 조용한 집을 더 바쁘게 채우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이제 고등학생이 되었고 어머니에게는 그 아이가 여전히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아침이면 어머니는 부엌에서 국을 데우고 아들은 방문을 열고 나와 졸린 눈으로 서 있었습니다. 일어났니? 손 씻고 와. 알겠어. 짧은 대답 뒤 아들은 세면대로 향했고 어머니는 그 뒷모습을 보며 국자를 저었습니다. 요즘 아들은 말이 더 줄었지만 어머니는 그게 나이 탓이라 생각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으면 어머니는 반찬을 아들 쪽으로 밀어놓고 아들은 말없이 밥을 떠먹었습니다. 어제 학교는 어땠어? 그냥, 그냥이 제일 무섭다. 친구들이랑은 잘 지내고? 응, 아들은 늘 짧게 대답했고 어머니는 그 대답 너머를 보려 애썼습니다. 사춘기라 그런 거라 스스로를 달랬지만 가끔은 불안했습니다. 아이가 괜찮다고 말해주면 어머니도 하루를 견딜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일을 나갈 때면 한 번 더 현관을 돌아봤습니다. 신발이 제대로 놓여 있는지, 교복이 구겨지지 않았는지, 가방 지퍼가 닫혔는지 확인했습니다. 급식 잘 먹고 매점 가서 쓸데없는 거 사 먹지 말고. 알았어. 알았다면 고개라도 끄덕여라. 내가 내 얼굴 봐야 마음이 놓인다. 응, 아들이 귀찮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자 어머니는 그제야 문을 나섰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어머니는 그렇게 작은 것들에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저녁이 되면 어머니는 피곤한 몸을 끌고 돌아왔고 아들은 책상에 앉아 이어폰을 낀 채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공부는 하고 있는 거니. 하고 있었어. 과거형으로 말하지 말고. 눈 좀 쉬어야지 고개 들어봐. 엄마도 좀 쉬어. 그 말에 어머니는 순간 울컥했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웃었습니다. 무뚝뚝한 아들이 가끔 건네는 그런 말 한마디에 어머니는 하루의 피로를 잊곤 했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너만 잘하면 돼. 너만 잘하면 된다는 어머니가 자신에게 걸어둔 주문이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날부터 어머니는 그 말로만 버티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무사히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대학을 갔고 군대를 다녀왔고 마침내 대기업에 합격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소식을 듣는 날 우연히 동네 반찬 가게 아주머니를 만나 자랑을 했습니다. 아유, 이제 꽃길만 걸으시겠어요. 꽃길은 무슨. 얘가 건강하면 됐지. 어머니는 웃었고 아들을 키우는 일로 버텨온 시간이 이제 보상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응. 밥은 먹었어? 먹었어. 엄마는? 나야 늘 먹지. 왜? 무슨 일 있니? 아들이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어머니는 그 침묵이 불편했고 더 빨리 물었습니다. 아프니? 회사에 무슨 일 있어? 아니, 엄마. 나 할 말 있어. 어머니는 그래라고 대답했지만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아들이 할 말이 있다고 할 때는 늘 무언가 달라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전화를 끊은 뒤에도 어머니는 한동안 휴대폰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할 말 있다는 한마디가 생각보다 오래 귓가에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며칠 뒤 아들은 집에 들르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날 아침부터 장을 보러 나갔고 국을 2번이나 다시 끓였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던 반찬들을 괜히 더 많이 준비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고 어머니는 거의 뛰듯이 현관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자 아들은 예전보다 조금 더 말라 보였고
어머니는 그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살 빠졌네. 밥 제대로 먹고 다니는 거 맞아? 먹고 다녀. 그냥 좀 바빴어. 바쁜 게 좋은 거긴 한데 앉아라. 국 아직 뜨겁다. 식탁에 마주 앉았지만 젓가락 소리만 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먼저 말을 꺼내길 기다렸고 아들은 국만 떠먹고 있었습니다. 회사 일은 괜찮고. 응, 괜찮아. 그럼 무슨 할 말이 있다고 했는데. 아들은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어머니를 봤습니다. 엄마, 나 요즘 만나는 사람 있어. 어머니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놀라지는 않았지만 마음이 한 박자 늦게 따라왔습니다. 그래? 나이도 됐지. 회사 사람이야? 아니, 그럼 어디서 만났는데? 회사랑은 상관없는 사람이야. 그냥 인연이 돼서.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은 그런 경우도 많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줬습니다. 성격은 어때? 착해. 조용하고. 나이는? 나랑 비슷해. 집은 집안은 어떻고? 아들은 잠시 말을 골랐습니다. 엄마, 평범해. 평범하다는 게 제일 어렵더라. 부모님은 뭐 하시는데? 그냥 평범하게 사셔. 일은 뭐 해? 일해. 회사 다녀. 어떤 회사? 아들은 숨을 한번 고르고 있었습니다. 작은 회사야. 그냥 평범한 곳. 어머니는 그 대답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평범하다는 말이 너무 많이 나오는 게 신경 쓰였습니다. 근데 왜 얘기가 이렇게 조심스럽니? 뭐 문제라도 있어?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그럼 뭔데? 말 다 하지 그래. 엄마, 나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어. 결혼까지. 어머니는 젓가락을 완전히 내려놓았습니다.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구나. 응, 그 애는 결혼 생각 똑같이 하고 있어. 응. 우리 둘 다 그렇게 생각해. 어머니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밖은 평소와 다를 게 없었지만 집안의 공기는 조금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언제 한번 데리고 와봐. 엄마도 봐야 되지 않겠니? 그럴게. 아들의 대답은 조심스러웠습니다. 기뻐해야 할 순간이었지만 왜인지 마음이 편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같이 만나자고 약속을 잡았습니다. 약속 당일 어머니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괜히 옷을 2번 갈아입었고 거울 앞에서 머리를 다시 만졌습니다. 식당은 조용한 곳이었고 아들은 먼저 와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맞은편에는 여자친구가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다가가다가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아들 맞은편에 앉아 있는 여자친구의 얼굴을 본 순간 어머니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피부색이 달랐고 얼굴 생김새가 달랐습니다. 한눈에 봐도 외국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아들이 손을 들어 어머니를 불렀지만 어머니의 발은 쉽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여자친구는 어머니를 보자 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고개를 깊게 숙이고 손을 앞으로 모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한국말이었지만 억양이 어색했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끄덕임에는 온기가 담기지 않았습니다. 앉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세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한동안 아무도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여자친구는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두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 분이 아니시구나. 네, 저는 한국 사람이 아닙니다. 어머니의 표정이 더 굳어졌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막상 직접 듣자 현실로 다가왔기 때문이었습니다. 한국 온 지는 얼마나 됐어요?
3년 정도 됐어요. 한국말은 얼마나 하세요? 아직 많이 서툴러요. 죄송해요. 3년이나 됐는데 말이 그 정도예요? 여자친구는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더 열심히 배울게요. 아들이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한국어 어려운 거 알잖아. 나도 알지. 근데 3년이면 짧은 시간도 아니잖니. 여자친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일은 뭐 하세요? 저는 지금 회사 다니고 있어요. 작은 곳이에요. 무슨 회사인데요? 여자친구는 아들을 잠깐 쳐다봤습니다.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 회사가 우리 회사 협력업체야. 어머니의 손이 멈췄습니다. 대기업, 협력업체, 그 두 단어 사이의 거리를 어머니는 누구보다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청업체 말하는 거야? 협력업체라고. 같은 말 아니니? 여자친구는 그 대화를 듣고 있었지만 끼어들지 못했습니다. 대신 손끝에 힘을 주고 입술을 꽉 다물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뭐 하시고 집안은 어떻게 되세요? 부모님은 고향에 계세요. 아버지는 공무원이었고 어머니는 작은 가게 하세요. 그래요. 그 대답은 짧았지만 어머니가 나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구나 라고 느끼며 여자친구는 더 작아졌습니다. 그럼 결혼하면 한국에 계속 살 생각이세요? 네, 저는 여기서 살고 싶어요. 한국말도 서툴고 여기 아는 사람도 없고 집안 형편도 그렇다면 우리 아들한테 너무 기대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은 직접적이었고 식탁의 공기가 단번에 얼어붙었습니다. 엄마, 아들이 급하게 말렸지만 어머니는 시선을 여자친구에게서 떼지 않았습니다. 여자친구는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지만 참았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저도 부족한 거 알아요.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열심히 할게요. 어머님 실망시키지 않게. 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순종적으로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식사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어머니는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고 아들과 여자친구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여자친구는 그제야 눈물을 닦았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너무했어. 아니야. 어머님 말씀이 맞아. 무슨 소리야. 나 정말 부족해. 한국말도 못하고 좋은 집안도 아니고 여자친구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어머님이 싫어하시는 게 당연해. 그날 밤 여자친구는 혼자 집에 돌아와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머니의 차가운 눈빛이 실망한 표정이 계속 떠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결혼이 정말 가능한 건지 아니면 자신이 너무 무리한 꿈을 꾼 건지. 집으로 돌아온 어머니는 한동안 식탁을 치우지 못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손은 움직이지 않았고 생각만 자꾸 깊어졌습니다. 오늘 본 여자친구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한국말도 서툴고 하청업체에 다니고 집안도 변변찮은 외국 여자친구. 대체 뭐가 좋아서? 그 말은 원망이라기보다 이해할 수 없다는 한숨에 가까웠습니다. 어머니는 천천히 일어나 방으로 갔습니다. 오래된 서랍을 열자 아들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유치원 졸업사진, 초등학교 입학사진, 고등학교 교복 입은 사진. 한 장 한 장 넘기다 보니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어머니는 사진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어머니는 혼자 아들을 키웠습니다. 밤낮 없이 일했고 아들 학원비 벌려고 주말도 없이 일했습니다. 아들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회사 들어갔을 때
어머니는 처음으로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이제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하고 손주 보면서 살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왜 하필 외국 사람을. 다음 날 어머니는 동네 반찬 가게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어머니, 요즘 안색이 안 좋으신데 무슨 일 있어요? 아니요, 별일 아니에요. 아들이 좋은데 취직했다며요. 이제 좋은 일만 남았네요. 어머니는 웃으려 했지만 웃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주머니, 요즘 다문화 가정 많잖아요. 그럼요. 우리 동네에도 엿집 있어요. 왜요? 그냥 그게 잘 되나 싶어서요. 글쎄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우리 아들한테는 안 시키고 싶어요. 문화도 다르고 말도 안 통하고 나중에 시댁이랑 친정이랑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힘들잖아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에 위안을 받는 듯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어머니는 휴대폰을 꺼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응. 지금 시간 돼. 회사야. 무슨 일이야? 그냥. 어제 일 때문에. 아들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가 너무했어.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 없었잖아. 엄마가 뭘 잘못했니? 사실대로 말한 건데. 사실이어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그럼 거짓말하란 말이니 엄마는 솔직하게 내 마음 말한 거야. 아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나 진지해. 이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어. 그래서 엄마한테 허락받으러 온 거 아니었어. 허락이 아니라 이해해주길 바란 거지. 이해는 무슨. 내가 엄마 입장이 되면 이해가 될까? 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내가 너 하나 키우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좋은 학교 보내고 좋은 회사 보내려고 내 인생 다 바쳤는데. 이제 좋은 여자 만나서 잘 살기를 바랬는데 내가 이래? 엄마, 한국 사람도 많은데 왜 하필 외국 사람이야? 말도 제대로 못하고 집안도 변변찮은 사람을 왜 데려오는 거야? 아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엄마는 그 사람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잖아. 알 필요도 없어. 엄마가 본 게 다야. 외국 사람이고 하청업체 다니고 한국말도 서툴러. 이게 다 사실 아니니? 사실이긴 한데, 그럼 됐어. 엄마는 반대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어머니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게, 처음으로 자신을 거역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나 진지해라는 그 한마디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어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이렇게까지 말할 때는 쉽게 마음을 돌리지 않는다는 걸. 하지만 어머니도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이 싸움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여자친구는 혼자 작은 원룸에 앉아 있었습니다. 불을 켜지 않아서 방 안은 어두웠고 창밖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들어왔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우리 아들한테 너무 기대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혀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자친구는 무릎을 껴안고 작게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자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제 괜찮았어? 응, 괜찮아? 목소리 이상한데. 울었어? 여자친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미안해. 엄마가 너무했어. 내가 다시 말해볼게. 괜찮아. 어머님 말씀이 틀린 건 아니잖아. 무슨 소리야? 나 정말 부족해. 한국말도 못하고 좋은 회사도 아니고 집안도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 어머님한테는 중요한 거야. 여자친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정말 결혼할 수 있을까? 당연하지. 엄마가 뭐라 해도 나는 너랑 결혼할 거야. 근데 어머님이 이렇게 반대하시는데 시간 좀 주면 돼. 엄마도 결국엔 이해하실 거야. 여자친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정말 해결해 줄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며칠 뒤 여자친구는 회사에서 일하다가 실수를 했습니다. 서류를 잘못 정리했고 팀장에게 혼났습니다. 이거 몇 번째야? 정신 좀 차려! 죄송합니다. 여자친구는 고개를 숙이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옆자리 동료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요즘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안 좋아. 아니야. 괜찮아. 점심시간 여자친구는 혼자 밖에 나와 벤치에 앉았습니다. 밥을 먹을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고향 생각이 났습니다. 부모님 생각이 났습니다. 여기 오기 전 더 나은 삶을 꿈꿨던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뭘 하고 있는 건지, 무엇을 위해 버티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었습니다. 저녁에 둘이 만났습니다. 아들은 여자친구의 얼굴을 보자마자 알았습니다. 많이 힘들지? 아니야. 괜찮아. 괜찮은 척하지 마. 나한테는 그 말에 여자친구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뭐가? 어머님이 나를 이렇게 싫어하시는데 우리가 결혼하면 당신도 힘들 거 아니야. 그건 내가 감당할 일이야. 나 때문에 당신이 어머님이랑 사이가 나빠지는 거 보고 싶지 않아. 아들은 여자친구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포기하지 말자. 조금만 기다려봐. 엄마도 시간 지나면 마음 바뀔 수 있어. 정말 그럴까? 응. 믿어봐. 여자친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여자친구는 고향에 있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랜만에 모국어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여자친구는 어머니에게 울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힘들면 집으로 돌아오라고 했지만 여자친구는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여자친구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며칠 뒤 아들은 다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나 다음 주에 집에 갈게. 왜? 무슨 일이야? 엄마랑 다시 얘기하고 싶어서. 그 여자 얘기면 더 할 것도 없어. 엄마, 나 진심이야. 이번엔 엄마가 제대로 들어줘야 돼.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와라. 전화가 끊어지고 아들은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아들을 설득할 생각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충돌은 더 커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 주말 아들은 어머니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기 전 한 번 숨을 고르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고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몸을 비켜줬습니다. 평소와 달리 반갑게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들어와. 집안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정리된 거실, 식탁 위에 놓인 과일 접시. 하지만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지만 한동안 아무도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밥은 먹었니? 먹고 왔어. 그래. 어머니는 과일을 깎기 시작했습니다. 칼질이 평소보다 거칠었습니다. 엄마, 나 오늘 얘기하러 왔어. 알아. 그래서 오라고 했잖니. 나 결혼할 거야. 어머니의 손이 멈췄습니다. 칼을 내려놓고 아들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 여자랑 응. 엄마 허락도 없이. 허락이 아니라 엄마한테 말씀드리러 온 거야. 그럼 통보하러 온 거네. 그 말에는 서운함과 배신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통보는 아니야. 엄마가 이해해 주길 바라는 거지. 이해? 엄마 보고 뭘 이해하래?
내가 진심으로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거. 좋아하는 게 다니? 결혼은 좋아한다고 하는 게 아니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너 그 여자랑 결혼하면 얼마나 힘들지 알아? 말도 제대로 안 통하고 문화도 다르고 친정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쉽지 않아. 그걸 생각해 봤어? 생각했어. 그래도 괜찮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 넌 아직 몰라서 그래. 엄마는 그 사람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잖아. 알 필요 없어. 엄마가 본 게 전부야. 한 번 본 걸로 사람을 판단하는 거야? 판단이 아니라 사실이야. 외국 사람이고 하청업체 다니고 한국말도 서툴러. 이게 다 거짓말이니? 아들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사실이긴 해.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잖아. 그럼 뭐가 더 있는데? 말해봐. 나 착해. 성실하고 나한테 잘해주고. 그런 건 한국 여자도 다 있어. 왜 굳이 외국 사람이야? 아들은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나는 그 사람이 좋아. 외국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좋은 거야. 내 감정만 생각하지 말고 현실을 봐. 결혼은 감정으로만 하는 게 아니야. 그럼 엄마는 뭘 보고 결혼하래? 집안, 학벌, 회사? 그런 것도 중요하지. 안 그러면 나중에 후회해. 엄마, 나 어른이야. 내 선택은 내가 책임질 수 있어. 책임? 내가 무슨 책임을 져봤다고. 그 말은 날카로웠고 아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그건 너무한 거 아니야? 너무하긴. 엄마가 너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제 와서 이래? 어머니의 목소리에 울컥하는 기운이 섞였습니다. 엄마는 내가 좋은 여자 만나서 잘 살기를 바랐어. 근데 내가 데려온 사람은 뭐니? 외국 사람에 하청업체 다니고 집안도 변변찮고. 엄마, 그 사람도 사람이야. 그렇게 무시하지 마. 무시가 아니라 사실이라고. 어머니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들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가 원하는 게 뭔데? 내가 불행해도 엄마 마음에 드는 사람이랑 결혼하길 바라는 거야. 그 여자랑 결혼하면 행복할 것 같아? 나중에 후회할 거야. 그건 내가 판단할 일이야. 두 사람은 숨을 몰아쉬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는 반대야. 절대 안 돼. 엄마가 반대해도 나는 할 거야. 그럼 엄마는 없는 줄 알아. 그 말은 위협이었지만 동시에 애원이기도 했습니다. 아들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까지 해? 엄마가 널 위해서 그러는 거야.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나는 후회 안 해. 아들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엄마, 시간 줄게. 천천히 생각해봐. 생각할 것도 없어. 엄마 생각은 안 바뀌어. 그래도 나는 기다릴게. 아들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뒷모습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고 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닦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엘리베이터 안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이 싸움에서 누가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수도 없었습니다. 어머니와 크게 싸운 그날 밤 아들은 집으로 돌아와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지금 여자친구가 어떤 마음일지였습니다. 자신 때문에 힘들어할 거라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들은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벨이 몇 번 울렸습니다. 여자친구는 전화를 받았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나야. 지금 괜찮아? 응, 오빠는? 나는 괜찮아. 근데 내가 더 걱정돼서. 여자친구는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괜찮지 않아. 미안해. 엄마가 너한테 심한 말 많이 했지. 아니야, 어머님 마음 이해해.
오빠 어머님이랑 많이 싸웠어? 응, 많이 싸웠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빠 나 때문에 오빠가 어머님이랑 사이 나빠지는 거 아니야? 그런 소리 하지 마. 내 잘못 아니야. 근데 엄마는 내가 설득할게.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오빠 얼마나 걸릴지 알아? 모르겠어. 근데 포기는 안 할 거야. 오빠 힘들지 않아? 힘들지. 근데 너 없으면 더 힘들 것 같아. 여자친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나 지금 갈까? 응? 내 집 앞으로. 너 보고 싶어. 괜찮아? 오빠 피곤할 텐데. 괜찮아. 잠깐만 얼굴 보고 올게. 30분 뒤 아들은 여자친구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여자친구는 내려와서 아들을 봤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안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미안해. 엄마 때문에 내가 힘들게 해서. 아니야. 오빠 잘못 아니야. 나 약속할게. 엄마 꼭 설득할 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응, 나 기다릴게. 힘들면 언제든지 연락해. 내가 달려갈게. 오빠도 힘들면 나한테 말해.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은 매일 여자친구에게 연락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기 전, 점심시간, 퇴근하고 나서 짧게라도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자친구는 그 문자들을 받으며 조금씩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남자친구가 자기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빠, 어머님한테는 연락했어? 전화했는데 안 받으셔. 문자도 일십이야. 어머님 많이 화나셨나 봐. 응. 근데 괜찮아.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오빠 나 때문에 오빠랑 어머님 사이가 안 좋아지는 거 보면 마음이 너무 아파. 그런 생각하지 마. 내 잘못 아니야. 엄마도 결국엔 이해하실 거야. 나 진심으로 너 사랑한다는 거. 여자친구는 아들 어깨에 기댔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어머니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어머니는 받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에 회사 선배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형, 결혼할 때 부모님 반대 심했어요? 왜 무슨 일 있어? 네, 좀. 우리 때는 괜찮았는데. 근데 요즘 부모님들 까다롭더라. 뭐 때문에 반대하시는데? 여자친구가 외국 사람이에요. 아, 그래서. 그럼 좀 힘들겠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글쎄. 솔직히 말하면 부모님 반대 무릅쓰고 결혼하면 나중에 힘들어. 명절 때마다 눈치 보고 애 낳으면 또 문제고.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근데 그 사람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그런 것 같아요. 그럼 끝까지 가봐. 부모님도 결국엔 이해하실 거야. 시간 걸리겠지만. 아들은 그 말에 조금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자친구한테 잘해줘. 지금 제일 힘든 사람이 그 친구잖아. 네, 그럴게요. 그날 저녁 아들은 여자친구를 만났습니다. 이거, 작은 꽃다발이었습니다. 여자친구는 놀랐습니다. 뭐야 이게? 요즘 너무 힘들게 해서. 미안하고 고마워. 오빠 고마울 게 뭐 있어? 많지. 나 기다려주는 것도 고마운 거야. 여자친구는 꽃을 안고 울었습니다. 오빠 나 정말 기다릴게. 얼마든지. 고마워. 나도 꼭 해낼게. 두 사람은 서로를 안았습니다. 앞길은 여전히 불확실했지만 적어도 함께라는 것만은 확실했습니다. 아들은 여자친구를 지킬 각오가 되어 있었고 여자친구는 아들을 믿고 기다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은 여전히 굳어 있었지만 두 사람은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아들과 여자는 계속 만났지만 어머니에게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도 아들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문자로 밥 먹었니 정도만 주고받을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어머니는 혼자 집에서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채널을 돌리다가 한 프로그램에 멈췄습니다.
화면에는 다문화 가정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한국 남자와 외국 아내, 그리고 두 아이가 함께 살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채널을 돌리려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방송에서 남편이 나왔습니다. 처음엔 저도 고민 많았어요. 부모님도 반대하셨고. 근데 지금 생각하면 이 사람 아니었으면 이렇게 행복하지 못했을 거예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나왔습니다. 저도 처음엔 많이 반대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외국 며느리 받는 게 싫었거든요. 근데 막상 같이 살아보니까 이 애가 정말 착해요. 어머니는 화면을 가만히 봤습니다. 한국말 서툴러도 저한테 잘하려고 노력하는 게 보여요. 아침마다 제 방문 앞에 물 한 잔씩 놓고 가고, 제가 좋아하는 반찬 만들려고 몇 번이고 연습하고. 화면 속 며느리가 시어머니 어깨를 주물러주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두 사람이 웃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리모컨을 내려놓고 화면을 끝까지 봤습니다. 프로그램이 끝나고 어머니는 한참 동안 텔레비전을 끄지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화면 속 시어머니의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처음엔 반대했는데 지금은 이 며느리가 최고예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잘 됐으니까 저렇게 말하는 거지. 하지만 그 말은 확신이 없었습니다. 며칠 뒤 어머니 휴대폰에 전화가 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이름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이었습니다. 여보세요. 나야. 오랜만이지. 어머, 정말 오랜만이네. 얼마 만이야? 한 2년 됐나? 나 다음 주에 아들 결혼식인데 초대장 보낼게. 어머, 축하해. 아들이 벌써 장가가? 그러게 말이야. 시간 참 빠르지. 그런데 말이야. 동창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사실 처음엔 나도 많이 고민했어. 우리 아들이 외국 사람이랑 결혼한다고 해서. 어머니는 숨이 멎었습니다. 외국 사람? 나도 처음엔 깜짝 놀랐지. 한국 여자도 많은데 왜 굳이 외국 사람이냐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 솔직히 처음엔 진짜 반대했어. 몇 달 동안 아들이랑 싸우기도 하고. 어머니는 전화기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들이 워낙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한번 만나보기로 했지. 만나보니까 어땠어? 처음엔 마음에 안 들었어. 솔직히 말하면. 근데 몇 번 보니까 생각이 좀 바뀌더라고. 뭐가 바뀌었는데? 그 애가 진짜 착해. 한국말 서툴러도 나한테 잘하려고 엄청 노력하는 게 보이더라고. 명절 때도 제사 음식 만들려고 내가 가르쳐줬는데 열심히 배우고, 처음엔 서툴러도 계속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힘들지 않아. 문화도 다르고. 힘들긴 하지. 근데 우리 아들이 행복해하니까 뭐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 어머니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처음엔 나도 너무 반대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다행이야. 그 애가 지금은 나한테 엄청 잘해주거든. 끝까지 반대했으면 정말 후회할 뻔했어. 그렇구나. 너희 아들은 어때? 만나는 사람 있어? 어머니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직 잘 모르겠어. 그래. 뭐 천천히 좋은 인연 만나겠지. 아무튼 결혼식 꼭 와. 전화를 끊고 어머니는 한참 동안 휴대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동창의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아들이 행복해하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 지금은 나한테 엄청 잘해줘. 끝까지 반대했으면 후회할 뻔했어. 그날 밤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텔레비전 속 시어머니, 동창의 말, 그리고 아들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한 번 더 만나봐야 하나. 어머니의 마음은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찬성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예전처럼 단호하게 거부하는 마음은 조금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변화는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동창 결혼식에 다녀온 어머니는 며칠 동안 생각이 많았습니다. 결혼식장에서 본 신부는 외국 사람이었고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자랑스럽게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일주일 뒤 어머니는 결국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응. 지금 시간 돼. 응. 무슨 일이야? 어머니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내 여자친구 있잖니. 응. 한 번 더 보고 싶은데. 전화 너머로 아들이 숨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응. 이번엔 집으로 데려와. 엄마, 진심이야? 진심이야. 언제 시간 돼? 아들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믿기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번 주말 괜찮아? 그래. 토요일 저녁에 와. 전화를 끊고 아들은 한참 동안 휴대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나야. 왜? 엄마가 다시 만나자고 하셔. 진짜? 응. 이번 주말에 집으로 오래. 여자친구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오빠 나 무섭다. 괜찮아. 이번엔 달라질 거야. 정말 그럴까? 응. 믿어봐. 엄마가 먼저 연락한 거니까. 여자친구는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토요일 어머니는 아침부터 집을 청소했습니다. 장도 보고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여자친구를 위한 음식도 준비했습니다. 너무 맵지 않게 간도 조금 약하게 했습니다. 어머니는 거울 앞에 서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너무 딱딱해 보이지 않게, 하지만 너무 편해 보이지도 않게. 저녁 6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어머니는 숨을 한번 고르고 문을 열었습니다. 아들과 여자친구가 서 있었습니다. 여자친구는 손에 작은 선물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또 뵙게 되어서 기쁩니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조금 더 안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들어와요. 추웠을 텐데. 어머니의 목소리도 지난번보다 부드러웠습니다. 이거 작은 선물이에요. 여자친구는 조심스럽게 선물을 내밀었습니다. 뭐예요, 이게? 제 고향에서 온 차예요. 어머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어머니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지난번에는 선물도 거절했는데 이번에는 받았습니다. 고마워요. 앉아요. 세 사람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조금 달랐습니다. 밥 먹어요. 많이 준비했어요. 감사합니다.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셔서요. 여자친구는 조심스럽게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입에 맞아요? 네, 정말 맛있어요. 맵지는 않고. 아니요, 괜찮아요. 진짜 맛있어요. 여자친구는 감사한 마음으로 밥을 먹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간을 약하게 해준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식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자 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 생활은 어때요? 처음엔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조금 괜찮아요. 일은 힘들지 않고. 힘들긴 한데 괜찮아요. 저 열심히 하고 있어요. 한국말은 어떻게 배웠어요? 학원 다니고 오빠가 많이 가르쳐 줬어요.
아직도 서툴지만요. 아니에요. 많이 늘었네요. 지난번보다. 여자친구는 그 말에 눈이 커졌습니다. 칭찬을 받을 줄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배울게요. 식사가 끝나고 어머니는 차를 준비했습니다.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가족은 고향에 계세요? 네. 부모님이랑 동생이 있어요. 보고 싶지 않아요? 보고 싶어요. 근데 여기서 열심히 살아야 해요. 여자친구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부모님이 나한테 한국 가서 잘 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요.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가슴 한쪽이 아팠습니다. 자기도 아들을 그렇게 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부모 마음이 다 그렇죠. 네, 저도 알아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우리 아들이랑 언제부터 만났어요? 한 2년 됐어요. 엄마, 2년이나. 어머니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엄마가 지난번에 너무했어요. 미안해요. 여자친구는 눈물이 났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마음 이해해요. 저도 엄마 있으면 똑같이 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말을 너무 심하게 했어요. 괜찮아요. 어머님이 이렇게 다시 만나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아직도 마음이 편하지는 않아요. 네. 근데 우리 아들이 이렇게 좋아하는데 엄마가 계속 반대만 할 수는 없잖아요. 아들은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시간이 좀 필요해요. 엄마도 마음 정리하는데. 엄마, 근데 더 이상 반대는 안 할게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뭐든지 할게요. 우리 아들 잘 부탁해요. 그리고 힘들어도 참고 한국 생활 잘 적응하세요. 네. 꼭 그렇게 할게요. 어머님 실망시키지 않게 열심히 할게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아들과 여자친구가 집을 나설 때 어머니는 현관까지 나왔습니다. 조심해서 가요. 네.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여자친구는 깊게 인사했습니다. 문을 닫고 어머니는 한참 서 있었습니다.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이 선택이 맞는지, 나중에 후회하지는 않을지. 하지만 적어도 아들의 행복을 위해 한 걸음 물러서기로 했습니다. 완전한 찬성은 아니었지만 더 이상 반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큰 변화였습니다. 그날 이후 시간은 천천히 흘렀습니다. 아들과 여자친구는 결혼 준비를 시작했고 어머니는 그 과정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처음엔 서먹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불안했고 여자친구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예전처럼 피하지는 않았습니다. 가을이 왔고 김장철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니는 혼자 김장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여자친구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앞치마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 김장 도와드리러 왔어요. 어머, 어떻게 알았어요? 오빠한테 들었어요. 어머님 혼자 하신다고.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요. 어머니는 놀랐습니다. 부르지도 않았는데 먼저 찾아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고마워요. 근데 힘들 텐데. 괜찮아요. 저도 배우고 싶어요. 어머님 김치 만드는 거. 어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들어와요. 같이 해요. 두 사람은 부엌에 나란히 섰습니다. 배추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김장은 정성이 제일 중요해요. 마음 급하면 맛이 안 나요. 네. 천천히 배울게요. 어머니는 여자친구에게 하나하나 가르쳐 줬습니다. 배추 절이는 법, 양념 만드는 법, 버무리는 법. 여자친구는 서툴렀습니다. 손도 느렸고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좀 더 세게 주물러야 해요. 이렇게. 어머니는 여자친구 손 위에 자기 손을 올려 함께 배추를 주물렀습니다. 몇 시간이 지났습니다. 두 사람은 땀을 흘리며 김장을 했습니다. 잘했어요. 처음인데 이 정도면 훌륭해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여자친구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도 따라 웃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어머니는 여자친구에게 밥을 먹고 가라고 했습니다. 오늘 수고했으니까 밥이나 먹고 가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래요. 그럼 같이 해요.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밥을 준비했습니다. 예전처럼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식탁에 앉아 밥을 먹으며 어머니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결혼 준비는 잘 되고 있어요? 네. 조금씩 하고 있어요. 부모님도 오시죠? 네. 오빠가 비행기표 다 예매해줬어요. 부모님이랑 동생도 같이 와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그리고요, 한국에서 식하고 제 고향에서도 작은 결혼식 할 거예요. 그쪽에서도요? 네. 오빠가 꼭 하고 싶대요. 제 고향 친척들한테도 인사드리고 싶다고.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아들이 잘 생각했네요. 며칠 뒤 어머니는 다시 여자친구를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어머니가 먼저 연락했습니다. 이거 받아요. 어머니는 작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여자친구는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금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결혼할 때 받았던 반지였습니다. 어머님, 이건? 내가 시집 올 때 받은 거예요. 이제 너한테 주고 싶어요. 여자친구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너무 소중한 건데 제가 받아도 돼요? 받아요. 넌 이제 우리 가족이니까. 어머니는 여자친구를 안아줬습니다. 여자친구는 어머니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 순간 두 사람 사이의 벽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결혼식 날이 왔습니다. 작은 예식장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신부 쪽에는 부모님과 동생, 그리고 친구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여자친구의 부모는 한국이 처음이었지만 딸의 결혼식을 보러 먼 길을 왔습니다. 어머니는 신부 부모님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고개를 숙이고 손을 잡았습니다. 서로 눈빛으로 이해했습니다. 식이 시작됐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입장했고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어머니는 앞자리에 앉아 두 사람을 봤습니다. 아들은 행복해 보였고 며느리도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슬픔이 아니라 복잡한 감정 때문이었습니다. 식이 끝나고 신랑 신부는 양가 부모님께 인사했습니다. 엄마, 고마워. 뭐가 고마워. 당연한 거지. 어머님 잘할게요. 평생 오빠 잘 챙기고 어머님도 잘 모실게요. 알아요. 너 그런 애니까. 한국에서 결혼식을 마친 뒤 일주일 뒤 세 사람은 비행기를 탔습니다. 며느리의 고향으로 가는 비행기였습니다. 어머니는 처음 타보는 국제선이었습니다. 긴장되었지만 며느리가 옆에서 챙겨줬습니다. 어머님 불편하신 거 있으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며느리 고향에 도착했습니다. 낯선 풍경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며느리 부모님은 어머니를 정성껏 맞이했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마음은 통했습니다. 그곳에서도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며느리는 자기 나라 전통 의상을 입었고 아들도 같은 옷을 입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엔 낯설었던 모든 것이 이제는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며느리 어머니가 다가와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두 어머니는 서로를 이해했습니다. 자식을 키운 어머니의 마음은 어디서나 똑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1년 뒤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소식을 듣고 처음으로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손주가 태어나고 어머니는 산후조리원에 찾아갔습니다. 며느리는 피곤한 얼굴로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고생했어요. 괜찮아요, 어머님? 우리 아기 예쁘죠? 어머니는 아기를 안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생명이었습니다. 이 아기는 두 나라의 피가 섞인 아이였습니다. 어머니가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힘들어했던 그 사실이 이제는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예쁘네요. 정말 예뻐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어머니는 웃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반대했고 받아들이기 힘들었고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괜찮았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문화 차이로 부딪힐 때도 있었고 언어 문제로 답답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세 사람 모두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며느리는 한국어를 더 열심히 배웠고 어머니는 며느리의 문화를 이해하려 애썼고 아들은 두 사람 사이에서 다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쉽지 않은 길이었지만 함께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사랑이 모든 걸 해결해 주지는 않지만 사랑이 있으면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때로는 마음을 열고 한 걸음 다가가는 것이 가장 큰 용기라는 것을 이 이야기는 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인생이 당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가슴에 남는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